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내비게이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정부가 관광, 보건 등 7개 분야에 대한 서비스 산업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는 6번째, 서비스 산업 대책으로는 3번째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낡은 규제와 폐쇄적 시장 구조가 아킬레스건이라면서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자본의 민원성 청탁을 경제 활성화로 포장하면서 규제 완화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부작용과 후유증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건에 맞지 않거나 경쟁 제한이라는 기득권 고수에 도움될 뿐인 규제는 풀어야 마땅하지만은 규제 잘못 풀면 두고두고 큰 부담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수요일 순서 시작하죠.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공정 뉴스의 관문 news.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이간용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풀어야 할 게 많고 할 일 태산인데 전국 상황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야말로 눈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었죠. 예. 그런데 그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와 갈등과 분출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본회의 처리는 일단 무산됐습니다. 문제는 오늘만 일단 무산됐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언제 이게 어떤 식으로 처리될지에 대해서 전혀 그 방향을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상태다. 예. 여당은 지난 87, 이른바 8월 7일 여야 합의안에 대해서 재협상 불가하다는 것을 아주 완강하게 고수하고 있고요. 야당은 특검 추천권 부분에서 좀 운영의 묘를 발휘하자, 유가족들의 의사를 그나마 조금 반영할 수 있도록 특검 추천권 부분에서 여당이 일정 부분 양보를 하라는 요지의 추가 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별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8월 7일 합의안을 전면 불인정하고 강경하게 투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민사회 등에서는 물론 유가족 측의 전폭적인 동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이제 해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게 되거든요. 네, 기존의 합의사항을 여야가 전면 불인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전면적으로 양쪽에서 불인정을 한다면 백지 상태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의견 접근이 돼 있고 핵심적인 사항 몇 가지만 문제가 되니까 그걸 타결을 시도하면 되는데, 여당은 그거 그대로 가자는 거니까 해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마디로 말해서 여당의 일정 부분 양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의 얼개에서는. 예. 유가족과 국민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는 여야 합의안이 이 상태로 통과되거나 또는 강행 처리될 때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거두겠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대상인 1차 상대인 유가족들이 이렇게 완전히 반발하고 있고, 국민 상당수도 이것은 공정한 진상규명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합의안대로 된다면 설령 이루어진다 한들, 이루어질 가능성도 많지 않지만 설령 이루어진다 한들 두고두고 불씨를 남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상황이 이렇게 바뀐다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고치는 것이 이른바 정치일 텐데 지금 정치는 완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해법의 여지는 특검 추천권에서 접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진상조사위에서 추천을 하는데 지금 그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특검을 추천권에서 결국은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을 하겠지만 특검을 추천할 때 야당이나 유가족 측의 입장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게 확보된 상태로 즉 7명이 특검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 4명 정도는 야당과 유가족 측의 의중을 확실히 반영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자라는 게 지금 야권의 실질적 요구입니다. 예. 이거 하나만 된다면 이걸 가지고 아마 유가족들을 강력히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끝내려고 할 겁니다. 현 상태에서는 그것이 그나마 성에는 차지 않지만 유일한 해결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그거 아주 반대하고 있고요. 새누리당에서도 물론 이완구 대표가 자기가 맨 앞에 나서서 현재의 합의안을 이끌어냈는데 그걸 스스로 자기 부정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합의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이럴 때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른바 당대표라는 거죠. 지금 뭐 야권에서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도 겸하고 있으니까 당대표 직무대행인 상태고 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역할을 좀 해줘야 한다. 더군다나 김무성 대표가 한때 특검의 추천권을 야당에 줄 수 있다. 그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지금 이완구와 박영선 이 두 채널 사이에서는 뭔가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당대표가 나서서 이렇게 하면은 모양새도 살고 뭐 정치력도 발휘해지고 뭐 여러모로 좋게 보일 수 있는데 문제는 김무성 대표가 예전에 한때의 야당에 줄 수 있다. 특검 추천권 이런 조금은 진일보한 태도에서 후퇴해가지고 법을 어겨가면서 그럴 수는 없다 하면서 지금은 좀 엎드려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아마 청와대의 강경한 분위기를 상당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이건 법을 위반한 건 아니고요. 법령 하위의 규칙, 물론 규칙이라고 해서 법은 지키고 그 규칙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법을 고쳐야 되면은 그것은 국회에서 본회의에 통과를 시켜야 하는 그런 거지만 규칙이라는 것은 세부 사항, 실행 사항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운영상을 묘해서 발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은 그대로 두더라도 여당이 한석을 이렇게 추천권 7명 중에 1명을 양보하는 식으로 하면 되는데 결국 정치적 합의, 즉 정치력인 거죠.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아직은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지가 없이 한 걸음 물러나서 형국을 살피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나 새누리당이 전향적으로 뭘 완전히 바꾸지 않는 한은 타결 접점이 대단히 막막한 것이죠. 예. 그래서 아까 시계 제로라는 말씀을 드렸고 예. 야당은 아시다시피 지금 지도부의 리더십이 극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의 의원을 끌고 가서 어떻게 뭘 의중을 바꾸거나 어떻게 무엇을 새로 시도할 힘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지금 사면 초과입니다. 예. 오늘 새누리당 의총이 열리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 이렇게 장기화시키지 말고 경제관련법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일정 부분 양보를 하자. 세월호는 지금 여야 나누어서 싸울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김무성 대표가 좀 발휘해라. 만약에 이런 얘기가 아주 강력하게 득세를 해서 김 대표가 떼밀려 나오듯이 뭘 절충을 시도한다면 모를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약간 희망적인 상상을 가미한 관측이었고요. 새누리당 의총에서 과연 그렇게까지 갈지는 조금은 회의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오늘 국회 본회의는 무산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번 국회 일정, 그러니까 19일까지는 잡혀 있지만 19일 이후에 국회 일정조차 잡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예. 그러므로 각종 법안 처리가 연기되는 것은 물론이고 8월 하순부터 한 열흘 예정으로 하려고 했던 국정감사도 이 상태로는 과연 제대로 되겠는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결국은 정기국회로 넘어가면서 내내 파행과 불씨와 갈등과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는 지리한 국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 벌써부터 가능합니다. 예. 정말 그 전국이 급속히 냉각되는 분위기고 또 8월 국회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찌됐든 그 여야가 이제 합의본 사항을 이제 다시 뒤집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어렵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이 이런 게 처음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대개는 야당 측에서 어느 쪽이 정권을 잡고 있던 거 간에 야당 측에서 여야 대표나 원내대표나 당대표나 뭐 실무협상 책임자들이 가서 합의를 봐가지고 오면 특히 야당의 의원총회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죠. 즉 힘을 갖고 있는 쪽보다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한 쪽에서 뒤집어질 때가 많았는데 대표적인 게 2009년에 한나라당도 당시에는 2009년에는 한나라당이 집권연당이긴 했습니다만 2009년에 미디어법 합의를 의총에서 부결시켰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도 FTA 비준안도 그런 전력이 있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부결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일일이 예를 들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그 여야 대표들이 합의를 했다가 의총에 추인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의총에서 그거 너무 밋밋하다 또는 그거 너무 많이 양보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목소리 크고 그쪽이 세를 많이 얻으면 추인을 못 받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그냥 본인이 덜컥 합의를 해버린 데서 이게 생긴 거죠. 예. 지난 8월 7일 날 기자회견을 할 때도 현재 여기까지 우리 두 사람 이완구 박영선은 합의를 일단은 봤는데 이거 가지고 돌아가서 의원들한테 뜻 물어야겠다. 더군다나 세월호 특별법이니까 세월호 유족들의 의중도 당연히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분들의 최종 의사도 확인을 하고 대신 요 선에서 합의를 보도록 내가 애를 쓰겠다. 이런 정도로 말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런데 그냥 합의하고 8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까지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이렇게 크게 꼬여있고 자승자박, 자충수가 돼서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예.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서울 광화문에서 416명이 4박 5일 농성에 들어갔네요. 네,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을 상징해서 잊지 말자 4.16, Remember 4.16 이런 것도 있던데 예. 그래서 416명입니다. 예. 4박 5일이니까 어제 12일 날 시작해서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집전하게 되어 있는 캐톨릭 용어 시복식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는 거죠. 어젯밤 이제 첫날이었는데 시민 동참의 분위기가 대단히 뜨거웠다고 각종 매체들이 전하고 있더군요. 마지막 마감 뉴스에도 현장 화면이 잠시 비추었는데 뭐 한여름의 폭염은 조금 가시고 하면서 요즘 조석으로는 또 약간 선선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대로 두었다가는 세월호 유족들 지금 극한 단식 유민양의 아버지 김영호님 같은 분은 이제 오늘로 31일째 아닙니까? 생명 자체가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고 그래서 유가족들이라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다음에 광화문 광장에서 교황 관련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뭐 방호벽 이런 거 만들면서 유가족 농성장과 동조 단식자들의 농성장 텐트 철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을 지키겠다 이래가지고 아주 뜨겁게 농성이 시작됐습니다. 예. 근데 강우일 주교가 눈물 흘리는 사람 내쫓으면서 교황 집전 행사할 생각 없다고 분명히 밝혔잖아요. 네. 예. 뭐 이게 예수의 생각이자 교황의 생각이고 낮은 대로 임하는 사제의 당연한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요. 강우일 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추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죠. 뭐 일각에서 광화문 농성장을 철거할 거다 이런 소문들이 돌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니까 어제 명동성당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해서 밝혔는데요. 이렇게 아파하고 자식을 바다에 묻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내쫓을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교황 행사를 할 생각 전혀 없으니까 그런 우려하지 마시라. 그리고 정치권은 하루속히 유가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을 처리해달라. 유가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 거기에 방점을 찍어서 아주 잔잔하신 분인데 낮지만 단호하게 기자회견하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강우일 주교는 고 김수환 추기경을 오랫동안 옆에서 시립한 모신, 비서실장 이런 표현은 좀 어울리진 않은 것 같고요. 예. 아무튼 김수환 추기경을 오랫동안 그렇게 가까이에서 모신 분이기도 합니다. 예.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윤일병 사망사고 사건이 일어난 28사단 소속 병사 2명이 이제 그 동반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틀째 3명이 이제 자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대체 사병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기는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화제를 바꿨는데 예. 우울한 소식이긴 마찬가지네요.
한마디로 동반 자살에 그 다음 날은 또 한 사병이 총기 자살. 그래서 이틀 새 3명의 젊은 목숨이 또 세상을 떴습니다. 한마디로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윤일병 사망 사건으로 지금 세월호와 함께 가장 뜨거운 핫 이슈고 막 커지고 있는 뉴스 아닙니까? 예. 더군다나 바로 그 28사단, 윤일병이 근무했던 28사단 소속 병사 2명이 뉴스 들어서 아시다시피 이들은 휴가 나온 상태에서 만나서 입대 동기라 그래요. 그리고 둘 다 관심사병으로 분류받고 있었고, 아마 유서 형식의 메모를 보면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또는 시달림 같은 걸 받은 게 아니냐는 그 예측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예. 둘이 동반 자살을 했죠. 근데 문제는 이들이 군 내의 자체 상담에서도 자살 예측 병사로 분류가 되어 있었다는 것. 즉, 관리를 잘하거나 소홀히 하면은 이들은 언제라도 자살을 결행할 수 있는 대단히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두 상병 중에 한 사람은 휴가 나오면서 휴가 전에 나 8월 달에 휴가 나가면 자살할 거야. 이런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예. 이게 분대장한테까지 보고는 됐는데 그 이후로 어느 개선까지 올라가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했는지, 아니면 뭐 휴가 나가서는 지들이 뭐라고 놀든 뭘 하든 우리 적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한 건 혹시 아닌지 말이죠. 어쨌거나 그리고 경기도 광주에서 또 총기 사고 제3군 사령부 실탄 사격장에서 한 사병이 실탄을 지급받자마자 자신의 턱 부위를 쏴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예. 이 사병 역시 관심 사병으로 분류된 상태입니다. 이건 어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총 3명이 또 자살을 했는데, 이래서 올해 들어서 어제까지 모두 군에서 47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현재 최근 한 3, 4년 동안 연평균 군에서 자살자 수, 뭐 폭행이나 구타 이런 거 말고요, 또는 뭐 트럭 전복 이런 사고 말고 오로지 자살한 것은 약 80명에서 90명 선이거든요. 예. 근데 올해 지금 벌써 5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사건에서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예. 2명이 동반 자살한 경우에 군부대에서 그 한 상병의 부모에게 현역으로 복무하기가 좀 부적합하다. 그러니까 조기 제대를 시키면 어떻겠느냐라고 타진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타진을 받는 부모들이 대부분 우리 아이가 그러면 군대도 제대로 마칠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있다는 얘기냐. 그래서 앞으로도 평생 주홍글씨처럼 낙인 찍혀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리를 좀 잘해서 그냥 몇 개월만 좀 더 군대를 하고 제대로 제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일반적인 부모들의 반응이랍니다. 예. 그러면은 군대에서는 또 강제 전역을 할 수가 없다는군요. 물론 양측 다 현실이나 특이점은 뭐 정황은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냥 주저앉혀서 힘들게 군대 생활을 하다가 못 견디고 자살을 하는 것보다는 제도를 좀 바꿔서 부모와 뭐 재면담을 한다거나, 또는 최종적인 경우에는 이대로 두면 큰일 나니까 차라리 아이 살리는 차원에서라도 강제 전역을 하십시다. 뭐 이렇게 그런 좀 제도를 개선할 필요도 지금 차제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한편 아침에 또 이런 말씀 드려서 송구하지만 뭐 사건 사고를 묵다 보니까 학원 폭력이긴 한데, 어저께 경남 고성에서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중3 형들 3명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다가 사망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예. 아침에 방송 들으시는 분들 많이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이걸 안전할 수도 없고 말이죠. 참 난처합니다. 예. 근데 이 국내 인권 학대 문제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현재 오가는 뉴스들이나 사건 사고들만 보면 과연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 뭐 백약이 무효인 거 아니냐 싶은데, 제가 이 방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뭐 김종대 디펜스 편집장이나 군인권센터 소장 이런 사람들 얘기도 좀 꼼꼼히 챙겨보고 들어봤더니 되게 모아지는 지점은 여기 하나더군요. 이른바 풍요 세대 아닙니까? 지금 20대 초반 이층의. 그렇죠. 예. 그리고 한 자녀 가정도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어려서 크면서 학원과 학교에 휘둘리느라고 이른바 놀이터 문화가 없어진 세대이기도 합니다. 즉 소통과 교감 이런 것들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제대로 남과 어울려 지내는 법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아이들이 꽤 많고요.
근데 이런 분명한, 그러니까 40년 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특징으로 꽉 찬 이 세대를 40년 전에 고리적 군대 내 질서 잡기나 수직적 상명 하복 문화, 이런 걸로 관리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뭐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시대 변화에 맞지 않다. 예. 네, 일부에서는 그 관심사병 몇 명들 빼고는 다 잘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그건 잘하는 것처럼 보일 뿐인 것이죠. 억눌러 놨으니까 그저 이를 꽉 다물고 꽉 참으면서 2년만 버티자 하고 나가는 거지, 그들이 보내는 2년은 매우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그러다가 문제나 취약점이 생기면 거기서 바로 큰 사고로 치솟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어떤 군사 전문가는 물론 이것은 미국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모병제 국가이고 국가 문화가 달라서 단순 비교하는 정말 힘들지만 우리도 이런 걸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싶은데, 미국 청년들이라고 왜 뭐 상명하복 질서에 순응하기를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는 벌금제 같은 걸로 관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뭘 위반하면 월급에서 벌금을 매긴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돈이 줄어들고 그러면은 좋아할 리 없겠죠. 그래서 조금 순응하는 율도 높고, 내적 동기 유발 병사들 관리하는데 그런 점에 좀 우리보다 주안점을 두는 요령이나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국방부는 그저 말로만 하고 뭐 대책 수립했고 하달했다, 그 밑에서 잘 안 지켜서 그런 거다 그러고 그냥 사과 한번 하고 끝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몇십 년째 되풀이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정치 내비게이션 수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인사드리죠.